저번 시간에 저희 60조까지 수업했죠. 61페이지까지. 오늘 통지 의무 할 때 맞죠?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여성분들은 좋은 꾸우셨을 거고, 저도 작년 추석에는 명절 전날 못 갔거든요. 일한다고. 그래갖고 이번 추석 설 때 좀 열심히 구해 연근 튀기다가 지금 화상 입었어요. 저번 주에 수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주 쉬어서 좀 그죠? 좀 아쉽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또 열심히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번 시간에는 통지 의무 전까지 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의무 중에서 그죠? 통지 의무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통지 의무 그리고 고지 의무 차이점 나와 있죠, 그죠? 고지 의무는 계약할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그죠? 그렇지만 통지 의무는 계약의 효과, 계약 후에 그 의무가 발생을 하죠, 그죠? 고지 의무는 계약함과 동시에, 즉 계약 전 알릴 의무면 통지 의무는 계약 후에 발생하는 의무다. 그러면 통지 의무 있고 그 고지 의무와 차이점, 통지 의무는 보험 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의무고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제 조건입니다.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때에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통지 의무입니다. 그러면 통지 의무의 발생 요건 4번에 보시면요. 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현저하게 변경 증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그 위험의 변경 증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 돼 있죠. 그죠? 이것은 객관적인 위험이 증가되는 거예요. 객관적 위험. 예를 들어서 그 고용주의 회사에 하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노조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재가 일어날 확률이 위험이 변경되고 증가된 거죠. 그죠? 이거는 그 보험 계약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그죠? 타인으로 인한 보험이 현저한 위험이 변경 증가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위험이 현저한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험이 변경 증가되어야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변경 증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통지 의무자는 누굽니까?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죠, 그죠? 그러면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자와 그리고 통지 수령권 있는 제3자 누가 있죠? 보험 대리상, 그죠? 보험 대리상 있죠, 그죠? 통지 시기 방법, 안때 위험이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안때 지체 없이 그리고 뭐 서면, 구두, 유선 다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현저한 위험 변경이라는 것은 이 현저하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정도의 위험이 만약에 계약 당시 그 정도의 위험이 있었다면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 동일한 보험료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정도라는 거죠. 자, 의무 위반의 효과 기출 제4회 돼 있죠, 그죠? 통지 의무 위반이 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몇월 내 1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죠?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 의무 위반과 보험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 사고와 위험 변경 증가와 인과관계가 없다. 그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의무 이행 효과. 통지를 받았다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사고가 발생하면 이때는 통지 의무를 지는 그 통지 의무자는 누굽니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사고 발생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고 5번 의무 위반 효과 보겠습니다.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금이 유예된다. 유예. 그리고 이 통지를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됐잖아요. 그럼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리고 만약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그 손해를 통지 의무자, 누구죠? 계약자, 계피수,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사고 발생이 났다라고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해야 되고 정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손해보험이면 보험금 수령권자가 누구죠? 피보험자. 그리고 인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권자 누구죠? 보험 수익자가 지급을 받겠죠, 그죠? 중복보험도 뒤에 가서 다시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중복보험에서 통지 의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 그리고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험이 중복되는 거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이 피보험이익이죠.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 그리고 수개의 보험자에게 보험을 가입했을 때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이 통지를 안 하면, 해태하면 이 사기로 보아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그것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보험 목적의 양도 통지 의무, 보험 목적이 양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데 누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통지해야 된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양수인이 통지해서 승낙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보험 그리고 밑에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뒤에 가서 다시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보험계약의 무효 변경 소멸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언제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3개월 내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해버리면 보험은 무효가 돼버려요. 보험이 무효가 돼버리면 보험료를 전부를 보험자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의 객관적 효과. 보험사고 객관적 효과.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제가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전에 벌써 제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다. 근데 알고 벌써 보험사고가 발생했죠. 그죠? 이미 발생해버렸죠.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사고. 이때 이 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다. 근데 단 언제는 무효가 아니죠? 당사자 상반,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겠죠.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당사자 상반과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사기로 인해서 초과보험하고 중복보험이 체결됐을 때 이때도 보험계약은 사기일 때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사기가 아니라 선의일 때는 초과보험이 뭐죠? 초과보험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거죠. A라는 가수원의 그 가수원의 가치, 금전적으로 산정한 가치가 1억인데 나는 얼마 들었다? 보험 금액을 1억 5천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다. 사기일 때는 무효. 사기가 아니고 선이다. 그럴 때는 보험 금액을 감액을 하고 보험료도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기일 때 무효이다. 그리고 4번 타인의 사망.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에 의한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으면 계약은 무효이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없죠. 단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리고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유효하다. 그리고 5번도 있어요. 자,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반대되는 거. 그러면 반대되는 그 특약 그 조항에 한해서만 요 조항 한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3번 볼게요. 보험계약의 변경,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료 감액되니까 보험 관계가 변경이 되죠. 그리고 위험의 변경 증가, 계속 나오죠. 위험의 변경 증가.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 앞에서 한 것처럼 그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말미암은 변경 증가가 아니라는 거죠. 타인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위험이 변경 증가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험자는 안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 반복합시다. 좀 반복하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료 증액하고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자, 주관적 위험 변경 증가는 위험 유지 의무예요. 위험 유지 의무. 주관적으로 위험이 변경 증가. 주관적이라는 것은 누가? 계피수,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변경 증가시켰다는 거죠. 위험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계피수에 의해서 위험이 변경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의무 위반 자체로 위반이에요. 이 자체가 통지할 필요도 없이 이 자체로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그냥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 보험료 증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 유지 의무는 통지가 아니죠, 그죠? 그냥 그 위험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유지 못한 그 이유만으로도 위반이다. 그리고 보험 목적의 양도를 했다. 그런데 위험이 변경 증가되었다. 이것은 이때는 어떻게 보험료 증액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됩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파산했습니다. 보험자 파산하면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 안 해도 매도를 경과하면 파산 선고 후 3월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한다.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은 어떤 규정은 없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는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죠, 그죠?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자, 위험 유지 의무와 위험 증가 통지 의무 거기 비교해놨는 내용이 있죠, 그죠? 위험 유지는 주관적인 위험이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로 말미암은 위험이 증가, 변경된 거고요. 그리고 위험 증가 통지 의무는 객관적 위험 증가. 타인이나 자연적 발생 위험 증가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그럼 위험 유지 의무자는 누구죠? 위험 유지 의무자, 계피수. 그리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예, 그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의 소멸. 보험 계약이 소멸되는 거죠. 보험 계약이 소멸. 보험 사고 발생했으면 보험 금액이 지급되면 보험 계약 대상이 없어지니까 보험 계약이 종료된다.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험 계약이 소멸되겠죠, 그죠? 보험 기간이 만료되니까 보험 계약의 실효는 마찬가지로 효력을 잃는다, 그죠? 효력을 잃는다, 계약이 종료된다 그 뜻이에요. 자, 보험자 파산하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러면
보험 파산 선고 후 3월 경과하면 효력 잃는다. 그리고 보험 목적의 양도. 보험 목적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 그 양도를 받는 사람이 반대의 입장을 내면 어떻게 한다? 그 보험 계약은 실효가 된다.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잔존 보험금액 제도 경우 보험금액 체감주를 채택한 경우 뭐 보험 가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뭐 보험 계약이 실효된다. 이렇게 알고 보험료 부지급 보험 계약 체결 후 계약자는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입니다.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아무런 약정 없이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근데 여기 보시면 이때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일 경우는 그 제1의 보험료를 지금 부지급했잖아요. 보험계약자가. 근데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그럼 타인에게도 어떻게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이때는. 계속 보험료일 때도 어떻게 해요?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제1의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보험일 땐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해야 된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지금 보험계약이 해지 나오죠. 해지. 보험계약이 해지인데 누구에 의해서요? 보험자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죠? 계속 중복되는데 해봅시다. 그죠?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그죠? 고지 의무는 지금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은 이것을 안날로 매를 내 1월 내 그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한 날로 몇 년 내?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년 내에 한해서 1월 내에 한해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날로 1월 내 그리고 체결한 날로 3년 내. 보험료 부지급 보험료의 부지급 계속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되죠. 그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해야 되죠. 그죠? 통지 의무 위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안날로. 그죠? 안날로 1월 내에. 그죠? 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무 유지 위반. 위험 유지. 또 마찬가지로 안날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그 사실을 안날로 1월 내에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보험료. 안날로 이때는 해지할 수 있고
위험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안날로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를 또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통지, 이제 그 의무자가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 받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또는 증액할 수 있죠.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선박 미확정 적하 예정 보험에서 통지 의무의 해태로 인한 해지. 그 해상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선박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박이 정해지지 않았고 적하 배에 물건을 싣는 거죠. 적하 예정보험에서 만약에 보험계약 체결할 때는 이 선박할 적재할 선박을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그 선박이 정해졌으면 안때는 어떻게 된다?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해서 정해진 선박의 명치 그리고 국적, 화물의 종류, 수량 가액 이런 것을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해야 되는데 이걸 해태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안날로 1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약관 규정에 의한 해지, 약관에 뭐 이런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핵심 팁 그것도 그 내용 다시 한번 다 쭉 읽어보시면 앞에서 했는 내용하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일 경우 어떻게 해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경우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할 수가 없다. 그럼 보험사고 발생 후에 난 해지하겠다. 이때는 보험금액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액이 되지 않았으면 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자 파산하면 보험계약자는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1쪽 보겠습니다. 면책. 법정 면책 사유. 책임을 면하는 사유죠. 그죠? 책임을 면한다. 누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거겠죠. 그죠? 보험자가 거기 일반적인 면책 사유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보험사고가 계피수의 고의 중대한 가실일 경우에는 적어볼까요? 자,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누가 책임을 면한다는 거죠?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언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고가 중대한 가실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의는 책임을 면하지만 중대한 가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어떻게 면하지 못한다. 고의는 책임을 면하고 중대한 가실은 책임을 면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중대한 가실은. 책임보험에서는. 그리고 생명보험은 사망을 보험사고를 할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생명보험. 사망을 보험사고를 할 때는 고의는 안 돼요. 고의는 책임을 면하지만 어때? 중대한 가실. 누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은 책임을 어떻게 해도 져야 돼요. 중대한 과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책임 이론 있죠. 그 보험계약자 등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는 자, 즉 가족이나 사용인, 가족 또는 사용인, 뭐 동거인, 사용인, 가족이나 사용인의 이때는 고의 들어갑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면하나요?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자와 가족과의 교사, 방조, 공모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는 책임을 면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공모, 교사, 방조와 같은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면책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 기타 별난. 이 약정으로는 정할 수 있어요. 책임을 진다라고 특별하게 약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정을 정하지 않았으면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 해지, 계약이 해지되는 거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제일 밑에 가시면 특수한 면책 사유 있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 이건 면책이에요. 이것은 이미 벌써 객관적으로 위험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물건이 소모되죠. 그죠? 하자, 목적의 성질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부패가 되죠. 그리고 차의 뭐 부속 같은 경우 자연적으로 시간 지나면 녹도 슬고 부식도 되죠. 이런 보험 목적의 성질은 어떻게 한다? 우연한 보험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면책한다. 그리고 거기 운송보험하고 해상보험 있는데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가시면 약관상 면책 사유 있죠. 고의는 특이하게 불가능하다. 절대적 면책 사유. 그렇지만 중과실, 전쟁처럼 특이하게 가능하다 얘들은. 이거는 면책 사유가 부부가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진도 나가죠. 네. 너무 빠르죠. 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시험에 자주 종종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 손해보험.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르면 보험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에요. 그러면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자는 누구죠? 피보험자죠, 그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랑 보험 계약자와 그럼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죠? 보험금 수령자가 피보험자죠, 그죠? 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보험에서는요.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르죠. 그죠? 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 수령자가 다르다. 누구랑 보험 계약자와 다르다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 보험 계약자하고 그리고 보험금 수령권자와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 되고, 보험 계약자와 그리고 보험금 수령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 되는데, 이때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속한다 돼 있죠. 계약의 효용 가보신 맨 아랫줄에 보시면 보험계약자 이때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죠? 채무자가 되고, 그리고 피보험자는 채권자가 되겠죠. 그죠? 보증보험에서. 그래서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속한다. 자, 그리고 75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 당사자가 그 보험 수익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권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3자가 결국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령권자가 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이다라고도 통설로 법원의 판례 입장이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이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 성립 요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서. 보시면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보험계약할 때 타인을 정해도 되고, 또는 불특정 정하지 않아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한다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의사 합의 있어야 돼요.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의사 표시는 묵시를 불문하고, 의사 표시를 만약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잖아요.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한다. 추정한다. 의사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추정한다. 근데 이 타인은 계약할 때 정해도 되지만 사고 발생 시까지, 사고 발생 전에 정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보시면은 타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 발생 시에 피보험 이익의 주체가 되는 자가 타인이 돼도 된다. 그래서 불특정, 정하지 않은 타인,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유효하다. 그리고 타인의 위임.
타인의 위임, 타인에게 위임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타인이. 그래서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할 때 타인에게 위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임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고지해야 돼요. 어떻게 고지해야 돼요? 손해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는 타인의 위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돼요. 타인 위임 없으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타인의 위임이 없으면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지를 해야 보험료 청구권이나 보험금 청구권, 그죠? 보험료 지급 의무나 보험금 청구권 같은 경우를 안내를 해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타인한테 보험자가 안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타인이 위임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 보험자한테 고지를 해야 된다. 위임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만일 고지가 없는 때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임이 없다고 보험자한테 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보험계약자가. 그죠?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 주의를 두지 않았겠죠. 보험자가 타인한테. 그러면 3년이 보험금 청구 그 제척 기간이 3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를 타인이 그 보험계약 체결하지 사실을 모르니까 보험금 청구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타인의 이 계약이 체결된 줄 모릅니다 라고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까지. 자, 76페이지 보겠습니다. (76페이지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그러면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고 임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거죠. 지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니까. 그죠? 그럼 보험계약자는 사실 실질상의 이익은 없어요. 누가 제3자한테 보험금 청구권을 주니까. 그죠? 그럼 보험계약자의 지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보겠습니다. 그럼 보험계약자는 보험금과 그 밖에 급여 청구권은 갖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손해보험의 계약 경우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 배상을 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자, 회사의 고용주가 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그러니까 회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을 들었단 말이에요. 상해보험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회사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원이 사고가 나서 다쳤단 말이에요. 다쳐서 고용주가 이 타인한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분을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용주가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보험 계약자는 근데 병원비가 100만 원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총 병원비가.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는 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요 100만 원 배상했잖아요.
요 한도 내에서 누구한테? 보험자에게 요거를 요 권리를 요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100만 원의 요 한도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권리를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받고도 보험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피용자는 고용주에게 100만 원 받고 그리고 또 보험자에게 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중이득을 취하는 게 되니까 이때는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요 부분적인 100만 원에 대한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교부 청구권, 보험료 감액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계약 해지권. 이 보험계약 해지권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니까 그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이때 타인이 정해졌는 거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타인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타인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불특정이잖아요. 그죠? 타인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뭐다?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 그리고 임보험 경우는 그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다? 보험 계약자가 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그리고 의무. 보험계약자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니까 1차적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죠. 그리고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방지 경감 의무. 보험계약자의 의무입니다. 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지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죠. 그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러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나 이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시면 보험계약의 기한 사유 상법 650, 651, 652, 653조 위반으로 인한 해지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650은 보험료 지체 의무, 651은 고지 의무, 652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653조는 위험 유지 의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면책 사유 등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임보험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죠? 계약자가 가지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는 그 권리는 그 한도 내에서 제한받는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의무도 줄 한번 꺼줄게.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의무는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 알려야 돼요. 고지 의무는 지금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가 있죠. 그죠? 고지 의무.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험 수익자는. 그리고 보험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이거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그 77쪽 보시면 그 표로 손해보험과 임보험 비교해놨는 표가 있죠. 그죠? 이거 표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지권의 적용에서 맨 마지막에 타인의 동의 또는 보험증권의 소지로 해지가 가능하다.
타인의 동의는 타인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일 경우 타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불특정 타인이다. 타인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보험 정권을 보험 계약자가 소지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엄청 빨리 진도 나왔죠. 너무 빨리 진도. 아니요, 아직. 잠깐만요. 47쪽. 문제 몇 문제 풀어볼까요? 우리 문제를 문제를 몇 문제 정도 풀어보고 스스로 풀고. 알겠습니다. 쉬고. 너무 저번 주 쉬다가 바로 또 수업하니까 힘드시죠? 이 파트가 상법 파트가 좀 지루해요, 사실은. 그래서 1과목이 끝나면 그 농업재해보험 법령 들어가면 또 우리 실제 업무랑 또 연관이 되니까 조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1과목을 조금 지루하시다. 그거 감안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10분 쉬고 수업하겠습니다. 예.